자, 지민아,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한 번만 봐볼게요.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모의고사 성적표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을까? 거기에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는 거죠. 원점수는 말 그대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봐서 진짜로 자기가 맞은 점수야. 그런데 이 표준 점수가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 나오는 이 표준 점수는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본 거죠. 이 모의고사를 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친구가 예로 들어서 90점을 맞았다. 그럼 단순하게 100점부터 하면은, 아니 100점부터 쭉 해갖고 80점을 맞았어. 근데 80점이 예로 들어서 100명이 있었는데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80점이 예로 들어서 2명 있고, 예로 들어서 60점이 97명 있고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물론 80점 맞은 점수가 잘 맞은 점수죠. 그런데 60점 맞은 친구들보다 과연 20점 더 잘 맞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지금 실제적으로.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쭉쭉쭉쭉 이 상태의 순서대로 위에서 쭉쭉쭉쭉 나오다 보면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눠지는데, 말 그대로 80점이 2명 있었다고 해서 그 2명이 진짜 100명 그대로 20점을 60점보다 20점 더 맞은 그런 점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표준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포 상태가 1등부터 100등까지 쭉쭉쭉쭉 해가지고 뭐 10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100등 중에서 몇 등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다른 아이들하고 분포 상태를 보고 자료 분포 상태를 보고 이 아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점수를 환산해 놓은 것이 이제 표준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지금 표준화라는 과정은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준화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예로 들어서 또 이런 것도 한번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내가 시험을 어느 회사에 이제 어느 대학교를 가려고 해. 어느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10명을 뽑아. 그랬는데 말 그대로 거기를 지원한 학생이 2,000명이야. 그런데 2,000명인데 얘들이 공부 상태가 뭐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을 봤을 때 나는 몇 점 정도를 맞아야지 나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그 점수에 있어서 합격을 할 것인가? 나는 그걸 이제 조사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이 점수대가 다 다른 아이들을 가져다가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점수대가 맞아야지 몇 등 안에 들어가지고 그 점수가 환산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그냥 특정한 일반적인 자료를 가져다가 그 자료를 말 그대로 기준점, 스탠다드 기준점을 맞춰내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 점부터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다라고 기준을 정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선생님이,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선생님 키가 굉장히 크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생님 키가 굉장히 작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의 키는 정해져 있지만 어때요?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쩐다 이 말이야. 선생님 키가 작고 높고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내가 내가 수능에 시험을 봤는데 내 시험 점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응시한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내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둘 거냐 이 말이지. 그런 기준들을 정하는 것이 표준화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죠. 개념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65페이지 표준 정규 분포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하기 전에 이항 분포는 어쩐다고 그랬어? 이항 분포는 B는 NP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정규 분포는 N이라고 하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는 똑같이 이제 N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여기서는 보통 Z라고 쓰죠. 0,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러한 과정. 이게 표준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0,1을 따른다. 이게 평균이 0이 되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1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는 이미 책 뒤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외울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규 분포를 자료를 가져다가 이 자료를 가져다가 표준화를 시켜서 기준점을 정해서 자료 해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야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 정규 분포 곡선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평균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면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는 1이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여기 기준 잘 보셔야 돼.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0. 여기는 M이 되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돼.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N은 저기를 따르는데 저기 165페이지 표준 정규 분포표 이렇게 보세요. 근데 표준 정규 분포표는 문제를 풀 때 제공이 되는 자료입니다. 보는 방법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여기는 표준화를 시켰다고 해서 이 확률 변수가 P는 X는 뭐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P는 Z는 A에서부터 B까지 표준화 시켜주고 이 Z를 이제 찾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 내용이 어디가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166쪽 한 번만 봐봐. 166쪽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는 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봐봐. P가 Z가 0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표준화는 뭐라고 그랬어? 표준화 시켜주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그랬어?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는 확률의 총합이 되니까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가 되겠어? 0.5가 된다 이 말이야. 이쪽 부분을 말하니까 1의 절반을 말하는 거니까. 요건 이해됐니? 근데 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봐보면 여러분 저기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봐보면 책에 나와 있는가 언니 책에 안 찢어졌는가 모르겠는데 나와 있는 것이 음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0부터 어디까지가 나와 있냐면 3점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음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로 들자면 이게 첫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봐볼게. P가 여기도 이겼네. P가 이것은 Z가 0 이하 해도 0 이상이든 0 이하든 어차피 0.5가 확률은 0.5가 된다 이 말이야. 자, 0에서부터 자, 문제 봐보면 자, 언니야 여기 봐봐. P가 Z가 0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 0에서부터 A까지 나와 있다라는 말이면은 언니 잘 봐라.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다. 지금 언니가 좀 졸려하는 것 같아. 자, 0에서부터 A 이 부분까지 넓이 이렇게 찾아내라고 하면 이걸 확률 찾아내라고 하면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좌우 대칭이 되니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P 어떻게든 이야기할 수 있냐면 Z는 0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하고 얘가 같다라는 말의 의미야. 여기서 좀 예로 들자면 EX 예로 들자면 P가 0에서부터 아니 예로 들어서 마이너스 5에서부터 Z가 Z가 0까지 찾아보세요. 이 말은 어차피 확률 표준 정규 분포표에는 음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0 이상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찾아내면 되냐면 P는 0 이상 Z가 5까지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가 이거 P가 Z가 A 이상이야. 그러면 그래프에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 언니 여기 봐라. 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 부분의 넓이가 0.5라고 그랬어요. 확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0.5에서 누굴 빼줘 버리면 되냐면 P Z가 0에서부터 A 즉 여기가 0.5가 되니까 거기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해보면 A가 만약에 여기가 0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A야. P
Z가 마이너스 A 이상입니다. 이걸 찾아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내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냐면 얘가 여기 되는데 여기 이상이 된다고 했으면 이 부분이 0.5야. 0.5에다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0.5에다가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면 P 0에서부터 Z는 A까지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0.5가 되고요. 0.5에다가 이 부분을 더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부분이 뭐에 해당이 된다? 0에서부터 A까지 좌우 대칭이 되니까 0에서부터 A까지 된다 이런 의미야. 이거 이해되니? 잘 보셔야 돼요. 그래프 해석 잘 보셔야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네 번째 P Z가 A 이하래. 그러면 이 A 이하가 그래프를 잘 봤을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냐 A가 여기 있다면 그럼 이 넓이를 찾아내세요 이런 의미야. 확률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찾아줘야 되겠어? 0.5에다가 P 0에서부터 Z가 A까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A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0이 있는데 마이너스 A야. 여기를 찾아내래 여기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 부분 자체가 봐봐 여기 이 부분이 0.5야. 이 부분도 0.5야. 0.5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 0.5에서 P 어떻게? 0 Z A 이 값을 빼줘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A가 아니라 0에서부터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동일하니까. 언니 이해돼 안 돼? 진짜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뭐 문제 봐볼까? 다섯 번째 P가 Z가 A 이상 B 이하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그림을 이것도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을 기준으로 A가 여기가 있고 B가 여기 있어. 이 넓이 찾아내래. 언니야 정신 차리고 이 넓이 찾아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주면 되겠어? 0에서부터 B까지 찾아서 0에서부터 A까지 빼주면 되는 거야. 전기분포 그 표준 전기분포표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 한다라는 그런 의미야. 근데 그 문제는 시험지에서 다 제공이 됩니다. 그 문항에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0에서부터 Z가 B의 넓이를 찾아서 P가 0에서부터 Z A 넓이를 빼준다. 이거 이해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찾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빼준다. 그런데 만약에 여섯 번째 P가 마이너스 A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넓이를 찾아내세요 이 말이야.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당연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P까지 찾고 0에서부터 A까지 찾아서 두 개 더 해주면 돼. 그러니까 P는 0에서부터 Z가 B까지 찾아가지고 더하기 P 0에서부터 A 찾아서 더해주면 되겠다 이런 의미야. 언니 이해됐어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표준 전기분포표의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166페이지 전기분포표의 표준화. 전기분포표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표준화라는 것은 요거까지만 정리해요. 왜냐면 여기 동영상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자, 표준화를 시켜준다라는 것은 즉 전기분포 자료가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것을 전기분포 얘를 0,1로 1의 제곱1의 제곱은 의미가 없습니다. 1의 제곱으로 맞춰주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해요. 근데 표준화는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 m은 요 m을 말하고요. 이 시그마는 얘를 가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가져다가 하게 되면 이 표준화 시켜진다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뭐 거기에서 뭐 굉장히 뭐 복잡하게 뭐 다른 뭐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거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167페이지 하나만 여기까지만 볼게요. 167페이지 212번 봐봐. 확률 변수 Z가 N은 0,1을 따를 때 다음 정규분포 곡선 이용하여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십시오. 0에서부터 Z가 0.5, 1.0, 1.5, 2.0 이런 표가 이렇게 제공된 거야 지민아. 그러면 1번 한번 봐봐. 2 이상이래요. 그러면 2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2 이상 찾아내라고 하면 잠깐만 P Z가 2 이상 이렇게 찾아내래. 그런데 그러면 P가 2 이상 찾아내라고 하면 그래프를 얼른 이야기하자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이걸 찾아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P Z가 0에서부터 Z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2에는 Z가 2일 때는 이렇게 3개 나와있잖아. Z가 2일 때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0.477이라고 나왔어요. 0.477이 그래 나와있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이게 2가 되면 이 계산 결과값은 0.4772가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이 부분 0.4772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찾아내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어? 0.5에서 0.4772를 빼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2번에 어떻게 됩니까? 0.5 이하라고 나왔네. 2번에 0.5 이하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0이 되는데 얘가 0.5야. 0.5 이하니까 여기 넓이 찾아내세요 이런 의미야. 그런데 0에서부터 0.5까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195라고 1915라고 나와 있거든. 이 부분 자체가 1.1915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찾아줘야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P Z가 0.5 이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0.5에다 이 부분이 0.5라고 해? 0.5에다가 1.1915 이렇게 더해진다 이런 의미야. 이해돼 안 돼? 자 이해됐어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4번까지만 가볼까요? 4번이 뭐라고 나왔냐면 P가 마이너스 1 이상 X, Z가 뭐라고 나와있어요? 1.5 나와 있습니까? 1.5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가 0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1.5가 되니까 얘가 1.5 이제 조금만 더 갑시다. 이게 1.5 이거 찾아내라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0에서부터 2까지 찾고 0에서부터 1.5까지 찾아서 두 개 더해주면 된다고. 요거 이해돼 안 돼?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213번 한번 볼까요? 213번 지민아 213번까지 가자. 213번 문제를 봐보면 뭐냐면 n은 8,2의 제곱을 따르는 것을 표준화를 시켜보세요. 표준화 시켜보세요 라고 있다면 Z는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시그마가 얼마가 돼? 2가 되죠? 요 공식 갖다 쓴다고. X, M이 얼마가 된다고? 8이 된다고. X 마이너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게 표준화라고, 표준화. 그러면 그 다음 문제에서 N은 20,5의 제곱 이렇게 나왔네? 이걸 표준화 시켜버려, 표준화. 표준화 시켜버려. Z는 5 써주고 X 마이너스 20 이렇게 이 과정이 이런 것이 표준화라고 표준화. 알겠어요? 자 표준화의 개념은 즉 표준 정규분포에서 표준화하는 과정만 그래프 해석하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문제풀이는 167페이지 이후로는 조금 더 한템포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기